지금 월스트리트와 주요 경제 싱크탱크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단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의 예고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취하게 했던 돈 풀기 파티의 청구서가 날아드는 시간이자 인공지능이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도살자로 돌변하는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거시경제 이론이나 난해한 차트는 치워두겠습니다. 대신 2026년 경제 충격이 현실화될 때 가장 처참하게 붕괴할 5가지 업종을 냉철하게 지목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철밥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만약 여러분의 밥줄이 이 5가지 위험지대에 걸쳐 있다면 지금 당장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실직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예고 없이 덮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2026년이라는 폭풍의 눈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파트 1. 거품의 청산과 AI라는 도살자의 등장. 2026년. 왜 우리는 수많은 연도 중에서 하필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언가들의 불길한 점괘나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6년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누려온 공짜 점심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해이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구에서 인간의 대체제로 신분이 바뀌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 정의해 봅시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대한 청구서의 도착입니다. 지난 10년, 특히 팬데믹 이후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빚을 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했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경제는 마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처럼 병의 근본 원인은 썩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그 진통제의 약효가 완전히 떨어지고 미뤄두었던 수술대에 강제로 올라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정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과거의 금융위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기술적인 충격이 동시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2026년의 두 번째 본질, AI의 산업적 도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를 보며 신기하다, 편리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잡아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AI는 마치 유능하고 말 잘 듣는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진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지난 2-3년은 AI의 가능성을 간보는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실행 계획으로 옮겨지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직원을 도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AI를 도입해서 인건비라는 고정 비용을 얼마나 삭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AI 기술이 연구실을 벗어나 재무제표의 비용 절감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AI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보완제의 역할을 끝내고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는 완벽한 대체제로 전환되는 임계점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 즉 경제적 거품 붕괴와 AI에 의한 노동 대체가 2026년이라는 하나의 시공간에서 충돌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들은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돈줄이 마르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고와 자동화입니다. 경제위기가 기업들에게 AI 도입을 서두르게 만드는 명분을 주고 성숙해진 AI 기술은 기업들에게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2026년에 목격하게 될 현상은
K자형 양극화의 극대화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핵심 자산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소수의 상단은 로켓처럼 솟아오르겠지만 낡은 부채 구조와 대체 가능한 노동력에 의존하던 하단은 자유낙하하듯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던 중산층과 평범한 기업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며 아래쪽으로 휩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들이 가리키고 있는 다가오는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2026년이 이토록 위험한 교차점이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기 위해 우리는 시계의 태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파트 2. 시한폭탄의 뇌관, 지연된 금리 충격과 기술의 성숙. 우리는 앞서 2026년에 거품의 청산과 AI의 도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끔찍한 무엇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필 2026년인가? 지금도 금리는 높은데 왜 아직 경제는 버티고 있는가? 이 파트에서는 그 시한폭탄의 뇌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왜 2026년이 폭발 시각으로 맞춰져 있는지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통화정책의 시차라는 경제학의 냉혹한 법칙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금리를 올리면 즉시 경제가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바로 물이 끊기는 세면대가 아닙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같습니다. 방향타를 꺾어도 배가 실제로 방향을 트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경제학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물 경제, 여러분의 월급, 기업의 투자, 자영업자의 매출에 완전히 스며들어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데는 통상 18개월에서 24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본격적인 고금리 기조가 정착된 시점으로부터 2년 뒤, 그 효과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바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버티는 건 과거 저금리 시절에 빌려둔 자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이 산소통이 바닥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회사채 만기의 벽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기업들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싼 이자로 엄청난 빚을 냈습니다. 보통 회사채의 만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계산이 나오시죠? 그때 빌린 막대한 빚의 만기가 2025년과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기업들은 이제 갚거나 아니면 지금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자 비용이 2배, 3배로 뛰는 순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소위 좀비 기업들은 연쇄 부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경제 위기의 첫 번째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 기술의 성숙도와 비용의 임계점입니다.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항상 S자 곡선을 그립니다. 초반에는 신기해서 써보는 도입기가 있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대중화되는 확산기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는 생성형 AI의 도입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시기에 AI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립니다. AI가 실수를 하네? 아직은 사람이 낫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 시기는 본격 확산기이자 상업적 투자 대비 수익 실현기입니다. AI 모델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반면 운영 비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2026년경이 되면 웬만한 중급 사무직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그 일을 대체할 AI 솔루션의 연간 구독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지는 비용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내듯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보다 싸고 효율적인 AI 기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라면 노조의 반발이나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해고를 주저했을 경영진도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다는 완벽한 명분을 쥐게 됩니다. 즉, 고금리가 기업의 등을 떠밀고 AI가
기업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을 단순한 불황이 아닌 구조적 대전환의 시기로 보는 이유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마트한 자본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줄여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과연 누가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갈까요? 어떤 직업들이 이 파도 앞에서 가장 취약한 모래성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5가지 희생양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파트 3. 직격탄을 맞게 될 5대 붕괴 위험 업종. 자, 이제 거창한 이론은 접어두고 우리의 삶, 바로 내 밥그릇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2026년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과연 어느 곳의 방파제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K자형 양극화의 하단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당장 탈출 전략을 짜야 하는 5가지 위험 업종을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타깃은 많은 분이 충격을 받을 곳입니다. 바로 기초행정직 및 초급 데이터 화이트 칼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것을 안정된 삶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곳은 AI라는 도살자의 칼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상은 고도의 전략가가 아닙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엑셀 데이터를 옮겨 적고 기초적인 번역이나 카피라이팅을 하는 중간 전달자들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월급 300만 원 주는 대리 한 명과 월 구독료 3만 원짜리 AI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AI는 24시간 일하고 불평도 없으며 업무 속도는 인간의 수백 배입니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는 마케팅, 인사, 총무부서의 초급 인력을 AI로 대체하는 실험이 끝났습니다. 2026년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업무가 표준화된 매뉴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당신은 1순위 퇴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오프라인 소매업 및 비체험형 서비스업입니다. 이커머스 위협은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천만에요. 2026년의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가성비의 끝판왕인 초저가 온라인몰로 몰려가거나 아예 지갑을 닫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가격대의 동네 옷가게, 잡화점, 일반 식당은 매출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인화 기술의 가격 파괴가 일어납니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자동 재고 관리 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의 인건비보다 싸지는 순간 사장님들은 주저없이 기계를 선택할 것입니다. 편의점 계산원, 주유소 직원, 패스트푸드 주문 담당 등 단순히 계산하고 물건 주는 역할은 2026년 거리에선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업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 번째, 한국 사회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분야, 부동산 관련 산업 및 전통 건설업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2026년은 인구 절벽과 금리 충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해입니다. 집을 사줄 젊은 층은 역사상 가장 적은데 PF 대출 만기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은 쏟아져 나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나 건설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가구, 이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파는 금융영업직까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사슬에 묶인 모든 업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지난 10년처럼 지으면 팔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은 얼어붙고 오직 핵심지의 초우량 자산 관리나 리모델링 시장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이나 분양 대행사에 계신다면 2026년 이후의 일감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저가 제조업 및 단순 수출 가공업입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안보를 이유로 공장을 자국으로 옮기거나 믿을 수 있는 우방국으로 옮깁니다. 우리 몫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로봇입니다. 예전엔 인건비 싼 나라로 공장을 옮겼지만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이 그 싼 인건비보다 더 저렴합니다.
선진국 기업들이 굳이 물류비 들여가며 해외에 하청을 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나사 조립, 단순 포장, 기계 오퍼레이팅만 하는 공장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도의 정밀 기술이나 로봇을 수리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의 일터는 언제든 공장 폐쇄 공고가 붙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진입 장벽 없는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 보험 설계사, 증권사 지점 영업직. 한때는 골드칼라로 불렸던 이들이 핀테크와 알고리즘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AI가 내 자산 현황을 분석해 1초 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줍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사람보다 쌉니다. 대출 심사? AI가 빅데이터로 0.1초 만에 끝냅니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외워서 파는 역할,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은 2026년 금융사 구조적 명단 0순위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복잡한 상속 문제를 다루거나 고도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극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평범한 금융맨들은 조용한 해고의 칼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시죠? 제가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탈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파트 4. 생존을 넘어설 플랜 B, 현금과 안티프레질. 방금 전 우리는 2026년에 닥칠 5가지 업종의 붕괴 시나리오를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저도 압니다. 내년엔 다 잘 될 거야. 한국 경제는 튼튼해 같은 달콤한 위로가 듣기엔 좋겠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달콤한 말은 대개 독이고 귀에 거슬리는 진실은 약입니다. 제가 굳이 이 불편한 미래를 예측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창문을 테이프로 막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즉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중점 피해 지역에 계시거나 혹은 그 여파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플랜 B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2026년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절대 불변의 법칙, 바로 현금 흐름의 요새화입니다. 2026년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 위기, 즉 돈맥 경화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망한 흑자부도가 속출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부채, 특히 소비성 대출이나 무리한 영끌화 대출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는 빚을 갚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손에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은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고위험 신규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웅크리십시오.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패딩 점퍼가 될 것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 거품이 터지면 우량한 자산들이 헐값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현금을 쥔 사람은 이 자산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슈퍼갑이 됩니다. 즉, 현금 확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안티프레질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가 말한 안티프레질이란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유리잔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근육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단단해집니다. 2026년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안티프레질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가 할 수 없는, 그리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냄새와 문제 해결력에 집중하십시오. 단순히 엑셀을 잘 다루거나 코딩 문법을 아는 기능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건 AI가 더 잘합니다. 대신 그 데이터를 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협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미용사라면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기능이 되지 말고 고객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카운슬러가 되십시오. 컨설턴트라면 정형화된 보고서만 던져주지 말고
경영자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십시오. AI가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감정적 연결,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는 눈치,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은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계는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빈틈이 여러분의 생존 공간입니다. 또한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모하십시오. 정해진 절차대로 일하는 직업은 AI에게 먹힙니다. 없는 길을 만들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기술을 배우더라도 기계를 조작하는 법이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고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겨울이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다시 없는 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대공황 뒤에 항상 거대한 부의 이동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관건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그 기회의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지목한 5가지 업종은 우리 앞길에 켜진 5개의 붉은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로를 찾을지 아니면 무시하고 질주하다 절벽으로 떨어질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골든타임의 행동 촉구.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가장 취약한 5가지 업종, 기초 사무직, 오프라인 소매업, 부동산 및 건설업, 중저가 제조업, 그리고 장벽 없는 금융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은 우리 경제의 앞길에 켜진 붉은 경고등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일 수 있지만 깨어있는 여러분에게는 다가올 폭풍을 미리 알리는 소중한 예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목까지 차오를 때 수영을 배우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둑을 쌓고 배를 띄울 준비를 할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현금을 모으고 AI 툴을 하나라도 더 써보며 내 업무에 적용해보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진실한 인맥을 넓혀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쌓은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2026년의 거친 파도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가족을 지켜줄 단단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부를 준비된 자들에게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부의 이동 과정에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빛을 발할 미래의 스타 자산이나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나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물론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다음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독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계속 추적해서 다음 영상에선 위기를 피해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리함을 유지하십시오.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